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로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무척 의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저는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저는 시댁 명절 준비에 열심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며 시어머니의 말에 한치 어긋남 없이 따르려 애썼습니다. 그런 저를 시댁 식구들은 무던하다며 칭찬했고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얘는 진짜 우리 딸보다 낫다니까. 얼마나 살뜰한지 몰라. 그 말이 자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을 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느 해엔 고열로 응급실에 다녀온 날 밤에도 다음 날 시댁에서 김장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결국 몸을 이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몸보다 시댁이 먼저였어요. 아플 틈도 힘들 틈도 제겐 사치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보호 없이 자란 탓인지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참 잘했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칭찬이 아니라 편리한 며느리에게 주는 보상 비슷한 문장이었다는 것을요. 말로 주는 훈장 하나로 모든 노동과 감정을 감싸 안으라는 뜻이었단 걸요. 그렇게 딸처럼 일하는 말은 제 삶을 점점 잡아먹는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정작 시어머니의 진짜 딸인 시누이는 결혼하고도 시댁엔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기네 일정 있으면 안 왔고 오더라도 점심 지나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이 요즘 바쁘기도 하고 걔가 좀 예민해서 오면 더 불편하니까 너처럼 뭐든 척척 잘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걘 출가외인이야. 네가 내 딸이지. 처음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칭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딸은 이런 자리를 불편해하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은 조용히 저에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은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제 건강, 제 스케줄, 제 감정은 언제나 후순이었고 내가 잘하니까 맡긴다는 말은 곧 그러니까 계속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시누이 생일에는 제가 차린 생일상으로 시누이의 시댁 식구들까지 초대해 밥을 먹었습니다. 딸 생일인데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 한 끼 해야지. 음식은 네가 맛있게 하니까 어디 솜씨 좀 부려봐라.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이 뒤늦게 알게 되셨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생일 선물이라며 사다 준 앞치마, 시장에서 파는 원피스, 겨울 김장할 때 입는 조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누이의 육아는 걱정하시면서도
제가 아플 땐 아들 밥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여긴 적이 없다는 걸. 그저 필요한 때에 불러 쓸 수 있는 편한 며느리였다는 걸. 그리고 편함을 넘어서 무시하고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였다는 걸.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김치랑 몇 가지 반찬을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나물무침, 여러 음식들이 배달용기 반찬통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알 수 없는 검은 봉지에 쌓인 음식들도 많이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정리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고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 정리하신다고 하셨던 말. 그리고 음식들 건네시며 하신 한마디. 얘, 이건 너만 먹어라. 맛있는 거 너 주려고 많이 넣었다. 애비는 입이 짧아서 이런 거 잘 안 먹는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음식이 저를 위한 정성이 아니라 그저 버리긴 아깝고 먹긴 싫은 그 무엇이었다는 거요. 딸처럼 여긴다는 말 뒤엔 항상 이런 작은 모멸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들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진짜 자식보다도 더 편하니까 그런 거지.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저는 매번 울다가도 스스로를 추스르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그냥 넘기자. 하지만 넘기고 또 넘기다 보니 결국 저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감정은 안으로 갇혀 터지지 못한 채 썩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 외엔 더 이상 공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건 결국 방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저를 머리가 둔하다고 했을 때도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여 싫어하는 거 아냐?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상처받을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입원 수속부터 수술 동의서, 보호자 대기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이들 학원도 조정하며 도시락과 보온병을 들고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하루를 넘기며 허리 아픈 어머님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병실 옆에 놓인 핸드폰 알림에서 신우이와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애들 돌보느라 못 가. 언니 있잖아. 그 문장에서 언니 있잖아라는 말이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며 저는 제 정체성을 지우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병원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밀려들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 15년, 저는 누구의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음악은 사라졌고, 그림 그리던 손은 음식을 하고, 청소기를 들며 굳어갔습니다. 매일의 삶은 반복이었고, 저는 점점 기능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을 들였던 가정은 어느 누구도 저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기념일도, 결혼 기념일도. 저 혼자 밥을 차리고, 저 혼자 촛불을 켜고, 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낯설었고, 눈 밑 주름과 거칠어진 손등이 낯선 타인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지 몰라. 정말 고맙다. 난 너를 진짜 내 딸처럼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딸처럼 대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제사에 가지 않았고, 명절에도 남편 혼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도리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처가도 없는 덕에 15년 편히 살았잖아. 이제 대리효도 시키지 말고 당신이랑 아가씨가 알아서 다 해. 저는 요가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가 학교 간 후엔 미술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제는 매주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가끔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어머니 자식들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딸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에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가족 안에서 당연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